안녕하세요. 블렌디 스튜디오 홍경입니다. 8년 전 블렌디 스튜디오라는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고 프랑스에서 배워온 까눌레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까눌레는 현재까지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카페 오픈 예정인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메뉴 교육과 컨설팅, 해외 출강과 세미나 등 대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인 까눌레와 구운 과자, 타르트, 케이크 등의 베이킹 클래스뿐만 아니라 백화점 팝업과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디저트 판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렌디와 함께하는 파리의 디저트 데이즈와 까눌레에 대한 모든 것이 담긴 딜리셔스 까눌레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까눌레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대표적인 과자입니다. 이름에 여러 가지 유래를 가지고 있지만 사전적인 뜻으로는 세로로 홈을 판 주름이 박힌 고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까눌레 모양을 살펴보면 세로로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독특한 모양 때문에 까눌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동틀과 밀랍을 사용해 구워 겉은 바삭하고 단단하지만 속은 쫄깃하고 부드러우며 고급스러운 럼의 풍미가 좋은 구운 과자입니다. 까눌레 반죽법 자체는 간단하고 만들기 어렵지 않지만 굽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 온도나 습도 등 다양한 환경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해 까눌레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적인 흑임자라는 재료를 더해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흑임자 까눌레를 동틀과 실리콘 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유와 버터를 60도 정도로 데워줍니다. 우유는 데우고 버터는 녹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를 녹인 우유는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우유의 수분 손실이 많아져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60도 정도로 데워진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 두고요. 볼에는 계란과 노른자를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섞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데운 우유와 숙성되면서 설탕이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란과 설탕, 소금이 골고루 섞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섞어주세요. 계란과 설탕을 섞어준 후 메인 재료인 흑임자 페이스트를 넣어주세요. 흑임자 페이스트는 나중에 넣게 되면 재료에 잘 결합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설탕과 계란 다음에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런 다음 밀가루하고 흑임자 가루를 넣어주세요. 흑임자 파우더가 입자가 굵은 편이라 평소보다는 조금 더 굵은 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채친 가루를 넣고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2단계에서는 글루텐이 너무 생기지 않게 천천히 섞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량의 액체를 넣어서 반죽이 좀 더 매끄럽게 섞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액체를 3번에서 5번 정도 양에 따라 다르지만 나눠서 넣어주세요. 액체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과한 휘핑을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60%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까눌레를 만들 때 럼은 계란의 비린내를 잡고 풍미를 높여주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기본 까눌레를 만들었다면 생 제임스라는 럼을 사용했을 텐데요. 오늘은 흑임자 까눌레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큼함을 더하기 위해 오렌지 풍미의 코엔트로를 사용했습니다. 완성된 반죽을 용기에 옮기고 표면 랩핑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까눌레를 굽기 위해서는 틀을 준비해 주세요. 미리 전처리한 동틀과 실리콘 틀 두 가지 방법으로 까눌레를 구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랍은 벌집에서 꿀을 채취하고 녹여 만든 천연 이영제로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이영제와 밀랍의 성분 차이로 식감과 풍미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까눌레 판매 시 구분할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랍으로 동틀을 코팅할 때는 동틀도 데우고 밀랍도 녹여주시면 됩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밀랍을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앞으로 이동하면서 털어주고 엎어주고 이 작업을 까눌레 구울 때마다 반복해서 하셔야 돼서 번거롭거나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영제는 무색무취로 맛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밀랍보다 사용이 편리해 대량 생산을 하는 매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실리콘들도 좀 더 모양을 유지하고 매끄럽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몰드에 이영제를 발라서 굽는 것을 추천합니다. 냉장고에서 24시간 이상 숙성된 반죽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후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반죽의 찬기를 빼기 위해 실온에서 30분 이상 두고 팬닝해야 까눌라를 안정적으로 구울 수 있습니다. 전처리된 틀에 숙성된 반죽을 골고루 섞어 80% 정도 채워줍니다. 반죽의 기본 재료의 특성에 맞게 팬닝량을 조절해야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반죽이 틀 밖으로 벗어나 부푸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재료의 특징에 따라 부푸는 정도가 다르지만 55mm 틀은 평균적으로 70g에서 80g 정도로 팬닝하면 됩니다. 190도 30분 구운 후 170도로 낮춰서 30분을 추가로 구워주고 30분 전후로 구움 상태를 확인해가며 구워줍니다. 오븐에서 구워져 나오면 바로 틀에서 분리 후 식혀줍니다. 이때 색이 덜 난 까눌레가 있다면 틀에서 벗긴 후 오븐에서 10분 추가로 구워줍니다. 같은 사양의 오븐이라도 제시한 오븐의 온도에 맞춰 구웠는데 너무 단단하게 나오거나 구움색이 덜 나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굽는 온도를 줄이거나 높여서 구워주시면 되고 겉껍질이 더 단단하게 하고 싶거나 날씨가 습할 때는 시간을 더 늘려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이 동틀로 구운 까눌레고요. 뒷부분이 실리콘 몰드로 구운 까눌레입니다. 까눌레 틀은 사용 후 세제나 물로 닦아내지 않습니다. 까눌레를 굽고 틀에서 분리한 후 젖은 행주로 틀의 내부와 외부를 닦아내고 그리고 다시 까눌레를 구울 때는 고열에 예열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리콘 몰드는 사용 후 미지근한 물에 중성 세제를 풀어서 헹궈주시고요. 오븐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흑임자 까눌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실리콘 틀과 동틀로 구운 까눌레를 반으로 잘라 모양과 껍질의 단단한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틀로 구운 까눌레는 껍질의 단단함 정도가 잘 나왔고요. 내상도 골고루 잘 나온 편입니다. 실리콘으로 구운 까눌레는 껍질의 두께가 좀 얇게 나온 편이고 내상은 마찬가지로 골고루 잘 나온 상태입니다. 실리콘 틀은 컨트롤이 좀 더 쉽고 틀의 가격이 동틀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식감이나 모양의 선명도가 동틀에 비해 덜한 편이지만 취향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까눌레의 맛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시면 맛있고 다양한 까눌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흑임자 파우더와 설탕을 1:1로 섞어 흑임자 까눌레 겉면에 묻혀 흑임자 까눌레를 완성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이 완성된 까눌레는 당일 판매와 섭취를 추천해 드리고요. 2-3일 정도 섭취는 가능하나 식감이 말랑말랑해질 수 있습니다. 갓 구워져 나온 까눌레는 데코레이션 없이 냉동 보관하고 오븐에서 160도에 10분 구워주신 뒤 드시면 바삭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흑임자의 고소한 풍미가 까눌레와 잘 어우러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맛입니다. 집이나 매장에서 꼭 만들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